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시험 준비하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랑 같이 여러분 기출문제부터 한번 진행 해보도록 할 텐데요. 기출문제를 보면서 여러분은 느끼셔야 되는 건 이런 정도 등장하는구나. 문제의 난이도를 일단 체감을 하셔야 되고요. 그 체감에 따라서 여러분이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결정을 좀 지어주셔야 됩니다. 기출문제를 보시면 알겠지만요.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그 어려운 과정 중에서 여러분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전략적으로 잘 수립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같이 한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거의 모든 문제를 한 1, 2분 정도 안에 다 풀어야 되기 때문에 한 문제당요. 1분, 2분 주어지는 것도 여러분 많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풀어야 된다는 걸 가정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를 다 읽거나 문제를 혹은 다 해석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맞추려고 하는 생각 자체를 버리셔야 되고요. 최대한 어떻게 하면 빨리 풀 수 있을까를 연구해 두셔야 되는 겁니다. 자, 보니까요, 이번엔 언어 의사소통 능력 문제 개념 같은데요. 다음 거를 문맥에 맞도록 순서대로 나열한 것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글 가운데 읽어놓고 순서 고르라는 문제죠. 그럼 이제 대부분 여러분 알게 있지만 또한이라는 말이 등장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문장으로는 조금 적합하지는 않잖아요. 네. 그 다음에 무슨 해석도 안 나는데 첫째부터 나온다든지, 그쵸? 그러나부터 나온다든지. 제가 봤을 땐 첫 번째 말만 봐도 여러분 첫 번 문장은 뭐부터 시작하는지는 대충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다부터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 말들 자체가 주어적으로는 여러분 약간 별로인 것들이죠. 그러니까 택견에 대한 내용인 것보다 다부터 시작을 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3, 4번 중에 여러분 결론을 지어줄 겁니다. 택견은 율동적이고 유연한 춤과 같은 동작으로 상대를 공격하는 다리를 걸어서 넘어뜨린 향을 줘도 무술이다. 꿈틀거리고 비트는 유연한 곡선이 독자 웃음을 자아내기도 하는데 택견은 춤인지 무슨지 궁금해할지도 모른다 라고 나와 있고요. 그래 놓고 이제 문제를 보는 거죠. 또한 택견은 배럴비를 갖춘 경륜 스포츠이다. 이거 어울리는지. 그러나 전수자에게 내재된 에너지는 엄청난 유연성과 힘을 나타낼 수 있다. 이건지 살짝 고민이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장에서 봤더니 뭐라고 나와 있나요? 춤인지 무술인지 궁금해할지도 모른다. 해놓고 또한이라는 말은 여러분 앞에 거랑 어찌 보면 연결되고 있다라는 개념이 강할 텐데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어찌 보면 다른 내용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 같지 않나요? 그래서 그러나 쪽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전수자에게 내재된 에너지는 엄청난 유연성과 힘을 나타낼 수 있다. 택견은 수천 년을 거슬러 올라온 역사를 지니 한국의 토착무술 정적이고 품이 있어 보이나 근본적으로 활력이 있으며 심지어는 치명적이다 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또한 택견은 배려를 가르치는 경이로운 스포츠이다. 여기 굉장히 좋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한 또 좋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네.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택견은 몇 가지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첫째, 뭐고요? 둘째, 뭐고요? 셋째, 뭐고. 이렇게 판단되는 것 같은 느낌이 확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라는 건 여러분 감을 잡을 수 있는 거겠죠. 근데 보나마나 보기 가운데 여러분 일단 다가 결정이 됐으면 여러분은 생각할 거예요. 나가 올까, 라가 올까. 그럼 이거 택견에 대한 내용을 읽고 곧바로 첫째라고 나오는 것보다는 그러나 어떤 내용이 있구나. 이게 당연히 옳기 때문에 답은 당연하게 3번 쪽으로 가셔야 되는 게 여러분의 심정일 거고 여러분의 어떤 선택이 될 겁니다. 이해되셨죠?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만한 문제고요. 어렵지는 않지만요. 역시나 이것도 1분 내외로 풀어야 되기 때문에 1, 2분 내외로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오히려 이런 문제 같은 경우 여러분 조금 빨리 풀어서 시간을 세이브를 시켜놓는 게 당연히 옳은 내용이죠.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건강보험공단 행정지원부의 근무하는 사원 K가 2017년 상반기에 실시한 징수부 신입사원 평가 내용을 취합하여 정리한 표예요. 사원 K는 다음 조건에 따라 2017년도 징수부 신입사원 평가 결과를 정리하여 상세하게 보고했는데 다음 중 필기시험과 기본 자질 능력 점수가 통과이면서 10%의 인센티브를 받고 해외 연수를 떠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직원은 총 몇 명입니까? 말 엄청나게 복잡하네요. 네. 일단 보니까요, 여러분, 얘네를 맞추라는 것 같아요. 필기시험과 기본 자질 능력 점수를 통과하면서 10% 인센티브를 받으면서 해외 연수도 가질 수 있는 직원은 몇 명입니까? 지금 이거예요. 네. 징수부 1팀은 본사팀, 2팀은 지역본부팀, 징수사팀은 지사팀이다 라고 나와 있고요. 필기시험이 85점, 90점이면 3%, 90, 95점이면 5%, 95점 이상이면 10% 인센티브를 받게 된대요. 그럼 여러분, 95점 이상이면 10% 인센티브를 합니다. 예. 4명 일단 나올 수 있는 거죠. 95점 이상이요. 그 다음에 필기시험과 기본 자질 능력 점수가 모두 65점 이상이어야 된대요. 그럼 모두 65점 이상이니까 65점 안 되는 애들은 지워주세요. 개념이죠. 네. 65점 안 되는 애. 어차피 여러분 이 녀석이 아니까 쓸데없네요. 이거 괜히 지웠어요. 이 녀석에만서만 보면 되죠. 줄쳐 있는 거에서. 65점 이상은 다 됩니다. 그리고 평균이 70점 이상이면 통과, 그렇지 않으면 미달로 표시됩니다. 통과는 될 수 있죠, 여러분. 70점은 부족하지만 얘한테도 몇 점을 주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얘도 7점, 7점 다 넘기 때문에 되고요. 얘도 1점 부족하지만 주면 되고요. 얘도 2점 부족하지만 주면 되는 거죠. 7점은 다 넘을 거예요. 이 4명은요, 일단은. 자, 제가 괜한 걸 여기다 체크를 해버려서 여러분 헷갈릴 수도 있겠네요. 일단은 이거 다 만족하는 거니까 10% 인센티브 받는 사람만 일단 봤어요. 이거 4명밖에 없고. 그 사람들 중에서 기본 실력, 네, 기본 자질 능력 이거 2개가 그죠? 요 경우를 만족하는 거죠. 모두 65점 이상이 만족되느냐? 다 만족해요. 그리고 평균 다 70점 넘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다 통과라는 소리고요. 필기시험과 기본 자질 능력 점수가 통과이면서 외국어 능력 점수가 90점 이상인 직원에게는 해외 연수 기회가 주어진대요. 그러면 외국어 능력 점수가 90점 이상인 사람을 이 4명 중에서 찾아보는 겁니다. 75, 여기 90점 나오죠? 여기 90점 나오죠? 여기 92점 나왔네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지금 인센티브도 받고 통과도 했고 해외 연수도 받는 사람은 요 3명이 나올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여러분. 네. 자, 그래서 답을 여러분 3번이라고 체크하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문제 또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다음 문제 보실게요. 굉장히 계산이 복잡한 문제인데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다음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는 금연치료, 치료 지원에 대한 내용이고요. 직장인 A씨는 급격하게 나빠진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금연을 결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공하는 금연치료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A씨가 다음과 같은 조건 총 12주의 프로그램을 마쳤을 경우 본인 부담금으로 지출한 금액은 얼마겠습니까? 그랬네요. 자, 해놓고요. 금연진료 상담료와 약국 금연 관리 비용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죠? 네. 금연진료 상담과 약국 금연 관리는 총 12주 기간 동안 반드시 매주 한 번씩 참여해야 된다고 적혀 있죠. 금연진료 상담료와 약국 금연 관리 비용의 경우는 여기 내용들은 여러분 조금 읽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요. 총 12주 동안 매번 한 번이고요. 매주 한 번. 금연진료 상담료 요쪽과요. 약국 금연 관리 비용 요쪽이요. 경우는 최초 진료비와 금연 유지 상담비로 구분이 되고 총 12주 기간 처음 1에서 3주 차는 본인이 전액 부담을 하게 되고 나머지는 건강보험공단에서 80%를 지원해주고 금연 참가자가 본인의 20%를 본인 부담금의 20% 부담합니다. 뭐 이렇게 나오긴 했네요, 여러분. 이해되셨나요? 네. 자, 아무튼 저런 내용이에요. 해놓고 금연치료 의약품이 여러분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금연보조제가 여러분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아무튼요. 네, 이렇게 개념이 잡혔고 여기를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A씨는 건강보험공단에 제공한 총 12주의 프로그램에 치종 이수하였다 했고요. 총 12주의 금연치료 프로그램 기간 동안 한 주도 빠짐없이 금연진료와 상담을 받았대요. 여기 상담 받았다는 소리고요. 그리고 금연치료 의약품과 금연보조제 등의 사용 안내와 복약치료를 받을 수 있는 약국 금연 관리 비용도 지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럼 약국 금연, 약국 금연 관리 비용 여기까지 했다는 소리예요. 그죠? 근데 여기는 1에서 3주 차는 자기가 돈을 내고요. 그 다음에 4주부터 12주 차는 본인 부담금은 20% 줄어들긴 하고요. 그 다음에 A씨가 처음 1에서 4주 동안 받은 금연치료 의약품은 바네니클린으로 1일 2정으로 처방받았지만 경미한 부작용으로 인해서 5주 차부터는 다른 걸로 바꿨대요. 1일 1루요. 1일 한정으로. 자, A씨는 건강보험의 지원을 받아서 금연보조제를 구입하였는데 담배를 끊기로 결심한 처음 1, 2주 차는 매일 3,000원에 해당하는 금연보조제를 구입하였고 3에서 5주 차는 2,000원, 6에서 12주 차는 15,000원의 1,500원의 금연보조제를 구입하였다. 라고 나와 있네요. 자, 여러분 지원액이 있어요. 여기는요. 지원액이 뭐냐면 네, 부담을 어찌 보면 덜어주려고 하는 거죠. 건강보험, 의료급여 저소득층이라고 나왔는데 건강보험, 네, 주당 10,000원을 받는 거죠. 그죠? 그럼 주당 10,000원을 초과하는 것은 비용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라고 나와 있긴 하네요. 그죠? 그럼 지금 여기 금연 보조제 같은 경우도 여러분 고민을 조금 해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원액도 나오고 얘는 그냥 금연치료 의약품이고 네, 계산은 아무튼 다 따로따로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은 들 것 같은데요.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요. 일단은 금연진료 상담료부터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최초 진료 여러분 어차피 돈이 들 거니까요. 22,830원은 1주 차니까 돈이 들어요. 그 다음에 3주 차까지는 개인 돈으로 다 든다 그랬죠. 그럼 14,290원에 2주 차. 그러니까 최초 진료 여러분 한 번 받으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유지 상담을 하면 되는 거니까 2와 3주 차 때는 14,290원씩을 두 번 낼 겁니다. 그러면 28,580원이에요. 두 배를 해주면요. 더 해주면 되겠죠, 여러분. 그러면 51,410원이네요. 네, 51,410원이 결론적으로는
일단은 3주차 동안 들었던 이 사람의 돈이에요. 그 다음은요. 그 다음 4주차부터 여러분 12주차까지는 본인 부담금이 2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최초 진료는 됐고요. 네, 유지 상담만 2,700원짜리로 몇 주를 받으면 되죠? 8주를 받으면 되는 거죠. 9주죠, 여러분. 2,700원에 9주짜리를 받으면 돼요. 그러면 일단 저쪽에 드는 돈만 봤을 때 63이고요. 9, 28에 24입니다. 24,300원을 더하면 될 거예요. 자, 계산했더니요. 75,710원 이렇게 나올 겁니다. 얘는 여러분 이 사람이 어디서 든 돈의 총합이죠? 여기 금연진료 상담료에 대해서 나온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약국 금연 관리 비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금연치료 의약품 8,100원, 금연보조제 2,000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는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냐면 일단은요. 1에서 4주차는 본인 부담금이 좀 들어가죠. 네. 1에서 4주차가 들어가나요? 여기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네. 1에서 4주차에는 여기가 나와 있죠. 여러분 1에서 4주차에는 처방받은 금연치료 의약품은 바네니클린으로 1일 이정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죠? 네. 지금 요것부터 여러분 계산하지 말고요. 저는 요것부터 계산할게요. 그냥. 네. 요건 조금 이따 계산하고요. 금연치료 의약품 8,100원, 금연보조제 2,000원. 이거 여러분 무슨 소리일까요? 금연치료 의약품. 네. 이거 살짝 여러분 제가 봤을 땐 약간 애매하긴 한데요. 최초 진료와 역시 여기도 유지상담 쪽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요게 여러분 살짝 저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금연치료 의약품은 여러분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금연보조제에 대해서는 여기 있고. 그러니까 약국 금연에서 관리 비용으로 여러분 이런 관리 비용을 하나 봐요. 그죠? 금연치료 의약품 관리해주는 비용, 금연보조제를 관리해주는 비용, 이런 개념인 것 같긴 합니다. 그죠? 네. 조금 애매하긴 한데요. 8,100원하고 2,000원을 더해주니까, 네. 일단 최초 비용은 여러분 1주차에는 이만큼이 들 거고요. 이걸 여러분 3주차 동안은 자기가 부담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11,000원에, 1,100원에 대한 3일치, 3주치, 33,300원은 흔히 말하는, 네, 이 사람이 부담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4에서 여러분 12주차인 총 9주 동안에는 이만큼 2,000원에 부담을 해주면 되겠죠. 그럼 2,000원에 여러분 9를 곱하면 18,000원입니다. 그러면 이것만 더해줘도 여러분 얼마죠? 네, 48,300원. 그죠? 이만큼의 비용이 여러분 약국 금연 관리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네. 이것도 계산이 조금, 전 이 말이 살짝 헷갈리긴 한데 여러분 안 헷갈린다면 뭐 감사한 거고요. 그러니까 약국 금연 관리 비용에서 2만원 돈이 드는구나. 하루에 그래서 일주에 1,100원 정도가 드는구나. 하고 약값은 따로래요. 네. 그런 개념 같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1주부터 4주차는 바네니클린을 받았어요. 그럼 1주부터 4주차는 여러분 보세요. 약가 산하액이 한정당 1,800원인데 본인 부담금은 360원 정도면 돼요. 1에서 4주차는 네, 얼마를 돈을 든 거죠? 그러면 1에서 4주차는요. 하루당 2정을 받으니까요. 일주일당 그럼 14정을 받는다는 소리고요. 7일이니까요. 14정을 받고 이걸로 4주 동안 받아요. 그럼 총 56정을 받거든요. 이 바네니클린으로요. 그럼 바네니클린으로 56정을 받으면 360원을 곱할 겁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럼 0 써주고요. 66에 36, 36이 나올 거고요. 33이군요. 네.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3을 곱해버리면 3, 6, 18에 3, 5, 15에 16이 나와서 여기 돈만 21,160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5주차부터는 부프로피온으로 바꿨대요. 부프로피온은 여러분 본인 부담금이 100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100원짜리로 여러분 몇 주죠? 그러면 5주차부터 12주차 되면 8주차예요. 8주차 동안에 하루에 하나씩. 그럼 일주일에 7정이고요. 총 8주를 먹었으니까 역시 여기도 56정을 먹겠네요. 근데 얘는 여러분 감사하게 계산이 쉬워요. 100원짜리예요. 그냥 5,600원만 더해주면 될 겁니다. 이렇게. 더해주면요. 25,760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약값이에요. 네. 금연치료 의약품 약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연보조제입니다. 건강보험의 지원을 받아요. 얘는요. 니코틴 패치랑 껌, 사탕 등을 지원을 받긴 하는데요. 건강보험의 지원이니까 여러분 위에 거 받는다는 소리예요. 네. 주당 10,000원 받습니다. 1, 2주차는 매일 3,000원씩 해당하는 걸 샀대요. 그러면 1, 2주차는 여러분 하루당 7일이니까요. 21,000원씩 들어가는데요. 지원금이 여러분 10,000원이 나와요. 그러니까 11,000원 정도는 이 사람이 본인 부담을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는요? 2주차까지는. 그래서 22,000원 일단 나올 거고요. 네. 그 다음에요. 3주차에서 5주차는 2,000원이래요. 그럼 2,000원으로 여러분 3, 4, 5 며칠이죠 여러분? 총 7일이니까요. 일주일에 14,000원이고 그걸로 여러분 3주차입니다.
그러면 얼마냐면 42,000원이죠. 네. 42,000원이고요. 아니, 하루치를 계산하는 게 낫겠네요, 여러분. 네. 하루치를 계산할게요. 아, 일주치를요. 하루에 2,000원씩 드니까 일주일이면 14,000원 들죠. 14,000원이 드는데 일주일당 여러분 뭐가 나오죠? 10,000원씩 지원이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은 4,000원짜리구나. 4,000원짜리로 몇 주를 사용한 거죠, 여러분? 네, 3주를 사용한 겁니다. 12,000원이 나오죠. 그 다음엔요, 6에서 12주차는 1,500원짜리인데요. 1,500원으로 여러분 7을 곱해버리면 일주일에 1,500원어치가 사는 거예요. 그럼 500원만 내가 부담하면 되고요. 6에서 12주차는 총 7주입니다, 여러분. 네, 계산을 잘 해주셔야 돼요. 7주 맞죠, 여러분? 네. 6부터 10인 7주예요. 7주 동안에 500원씩 내주면 돼요. 그럼 500원 곱하기 7주 하니까 3,500원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럼 여기만 여러분 계산 다 해봤더니 얼마가 나오나요? 네, 37,500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지금 내야 되는 돈은 여기 총합은 얘네들의 어찌 보면 뭐가 나와요, 여러분? 총합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해되셨죠? 네. 그럼 얘네들 싹 다 더해주면 되는데요. 아이고 귀찮네요. 자, 이거 두 개 더하면요. 여기 조금 지우고 시작을 할게요, 여러분. 네. 어차피 계산은 끝난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더할 값만 살려두겠습니다. 더할 값만요. 네. 자, 75710-48300 더해주면 얼마인가요? 11만, 12만, 4천, 아유, 단위가 계속 넘어가네요. 4,010원이에요. 네. 그 다음에 25,760원이고요. 그 다음에 37,500원입니다. 자, 더해주세요 하면 072가 나올 거고요. 1 올라가서 11에 6이니까요. 네. 11에 6이면 7인가요? 네. 그 다음에 1 올라가고요. 6이 아니라, 8이네요. 네. 그래서 187,270원이라고 나오면 되고, 답도 여기 덩그러니 있긴 하네요. 좋긴 한데요, 여러분. 이 문제를 과연 우리가, 그죠? 네. 1, 2분 내에 풀 수 있을까요? 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 시간을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머지 것들을 엄청나게 풀고 와서, 빨리 풀고 와서 어려운 문제다 생각되고, 그럴 때 생각됐을 때 나머지 쉬운 것들 다 풀고 와서 이 문제를 접근하는 겁니다. 그래야 시간을 아낄 수 있고요. 혹시라도 여러분 보기 상태가 지금 여기서 여러분 볼게요. 다 지우고요. 보기 상태가 이 정도였다면 네, 여러분은 더 빨리 구할 수 있는 길이 있긴 합니다. 뭐냐면 웬만하면 10자리까지 한번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봤을 때 10원 단위가 나올 만한 것들은요, 여러분 여기 요 금액이 있고요. 여긴 10원짜리가 아예 나올 수조차도 없어요, 여러분. 그죠? 왜냐면 여기 봤더니 아까 계산했을 때 3,000원, 2,000원, 1,500원 정도였다면 10원짜리는 아예 안 나와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금연 보조제에선 10원짜리가 아예 안 나오네. 계산할 수도 없고요. 여기 약품에선 여러분 10원짜리가 얘만 나올 수 있긴 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 10원짜리는 여러분 얘네들이 등장합니다. 얘네들, 이런 애들. 그죠? 이것도 등장 안 해요. 그러니까 10원짜리만 봐도 웬만하면 여러분 3번, 4번이나 1번, 2번 중에 하나겠군. 이 정도까지는 판단할 수 있어요. 근데 보기가 지금 얘네들이 겹쳤기 때문에 조금 애매하긴 한데요. 10원짜리가 깔끔히 떨어지냐 안 떨어지냐에 따라서도 답은 빨리 구할 수도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 여기가 만약에 이것만 90원 이렇게만 나왔었더라도 여러분 10원대가 다 틀려? 그럼 나는 10원짜리 계산만 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풀어도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최초 진료와 유지상담 그 개념을 봤을 때요. 여기 18,390원 30원이었나요? 네. 처음에 30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몇 주 동안 듣죠? 여러분 2주 동안 들어야 되니까 80원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계산하면 10원으로 나올 겁니다. 그죠? 그럼 저 위에 나오는 거는 10원으로 끝이 났던 거예요. 네. 여기 나오는 돈의 단위는 10원으로 끝이 나요. 몇몇몇 10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긴 10원짜리가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뭘 하더라도 10원짜리가 등장하지 않아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약값만 들어가는데요. 여기 봤을 때 1에서 4주차 동안 금연치료 요거 받았을 때 1일 2정. 그럼 총 14정이고 4주차 동안 받았으니까 총 여기 56개의 지원을 받았고 56개를 받았으니까 본인 부담금으로 360원을 냈으니까 여기에 360원을 곱할 때 나오는 10원 단위 066에 36 끝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안 나와요, 10원 단위는. 그 다음 단위는 여기 100원 단위로 나오거든요. 그럼 얘는 뭐뭐뭐뭐뭐 60원이에요. 그러면 이거 이외에 10원짜리는 아예 안 나와요, 계산 과정에서. 그러면 10원하고 60원 어차피 더 해야 되니까 끝자리는 70원이겠네 해도 답은 빨리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되셨어요? 근데 보기가 이렇게 우연치 않게 이렇게 50, 70 얘가 겹치지만 않았어도 여러분 이 과정이 정말 필요한 과정인데요. 얘가 겹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불안해요. 답을 열심히 했는데 에이 결국 이거야? 그럼 헛짓한 거예요. 그래도 찍어도 여러분 1번, 2번 중에 찍으면 되긴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보기 판별법, 끝자리 판별법 이런 것들은 여러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냥 어찌 보면 그냥 노가다 계산을 한번 해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뒷자리 계산도 한번 해봤는데 당연히 이 문제는 뒷자리 계산을 하면 답이 나오는 거라서 쉽게 계산이 됐겠지만요. 실제로는 아닐 수도 있긴 하니까 조금 조심해서 보시고요. 만약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끝에 세 자리까지만 계산하면 무조건 다 맞긴 한데 100원짜리를 계산하게 된다 그러면 여기를 어차피 다 계산하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 지저분해질 건 확실한 겁니다. 그러니까 10원짜리 계산이었으면 참 편하긴 했는데요. 아무튼 그런 아쉬움이 있긴 한 문제였네요. 아무튼 시간은 오래 걸려요. 네. 방금 이 짓 하지 않는 이상은 오래 걸릴 겁니다. 한번 보는 걸로 여러분 만족을 하시고요. 이런 문제 등장했을 때 내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겠구나 판단을 빨리 지금 하세요. 이거는 나중에 시간 넘칠 때 하든지 아니면 지금 방금처럼 보기 갖고만 어떻게 얍삽하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그걸 빨리 눈을 열려든지요. 그거 두 개 중에 하나 선택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은 2010년에서 2015년 한국인의 성 및 연령 집단별 비만율에 대한 자료예요. 다음 자료를 보고 추론할 수 있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그랬어요. 추론할 수 있는 걸로 옳지 않은 것 고르랍니다. 자, 일단 읽어볼게요. 네. 이러표 지금 여러분 봐봐야 의미가 있나요? 없나요? 전혀 없어요. 보기에서 와서 위에 거 올라가는 겁니다. 당구장 표준 여러분 볼 필요는 반드시 있는데요. 자, 비만율은요. 만 19세 이상 체질량 지수 25 이상인 응답자 수 나누기 만 19세 이상 조사 대상자 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조사한 사람 분에요. 어떤 계측한 25라는 값을 넘어간 사람을 비만이라고 생각한다는 거겠죠? 곱하기 100을 하면 비만율이 나온대요. 자, 그럼 한국인의 비만율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큰 변화 없이 30%를 유지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럼 지금 여기 비만율이 대부분 나와 있고요. 여러분 전체는 여기 나와 있죠? 전반적으로 30% 수준을 유지하고 있네요. 자, 비만율을 대체로 나이가 들수록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다가 70대 이후에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그랬어요. 그럼 연령별로 여러분 좀 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자, 대체로라고 적혀 있어요. 대체로. 그러니까 꼭 그렇다는 소리는 아니어도 돼요. 점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높아지다가 70대 때 팍 떨어지죠. 올라가다가 70대 때 팍 떨어져요. 올라가다가 70대 때 떨어집니다. 올라가다가 70대 떨어지고요. 올라가다 떨어지고 올라가다 떨어져요. 왜 그런 걸까요, 여러분? 잘은 모르겠네요. 혹시 비만이면 좀 빨리 돌아가시고 그런 게 있나요? 혹시 그런 개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죠? 그죠? 네, 조금 불안합니다. 아무튼 그런 내용 같긴 하네요. 70대 이후에는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정확히 맞는 말이죠, 여러분. 네. 다 곡선이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70세 이상 비만율의 경우는 2011년 대비 2012년에 증감률, 그러니까 2011과 2012 여러분 증감률을 구하래요. 비만율을 증감률을 구하고 2012 대비 2013의 증감률보다 더 크다. 그러니까 여기의 비율과 여기의 비율을 구하라세요 라는 소리인데요. 자, 증감률 구하는 방법은 여러분 경우의 수가, 경우란데요. 이거 식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러분. 증감률을 구하세요 그랬을 때, 자, 여러분 이렇게 합니다. 자, 31.1을 29.7을 빼죠, 이렇게. 그리고 밑에 31.1로, 아니죠. 얘는 29.7로 나눠야 되죠. 네. 곱하기 100을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쓰고 나서 여러분이 하는 행위는요, 이걸 한 번 더 적어요. 31.1 빼기 29.7을 하고요, 실제로. 계산했을 때 얼마가 나오죠? 네, 2점이 아니라 1.4가 나오죠. 그럼 1.4에다 100 빼니까, 140이네. 140을 29.7로 나눕니다. 하고 한 자리 더 가고 이렇게 적죠. 그러면 이 과정이 여러분 굉장히 길잖아요. 이렇게 적는 것만 해도. 그러니까 여러분 증감률을 계산할 때는요, 빨리 계산하는 방법 자체를 아예 터득해 버리세요. 어떻게 터득하냐면 어차피 여기서 이거 뺄 거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빨리 빼세요. 정 어렵다 그러면 저기 너무 칸이 적다 그러면 이것만 쓰세요. 그냥 세로로 쓰는 거예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세로로 쓰고 빼면 1.4죠. 값을 적을 때 얘가 여러분 분모가 돼야 되잖아요. 얘 옆에다가 적는 겁니다. 이렇게 1.4를 여기다 적으세요. 그리고 어차피 100배를 할 거니까 140이 될 거고요. 소점 한 자리 갈 거니까 1400으로 가고 이렇게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럼 이제 곧바로 나눠지기가 돼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그 식을 적고 다시 풀려는 그 식 몇 초라도 줄이라는 소리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증감률을 구할 때 애초부터 이거에서 이거 뺀 거, 이걸 나눈 거 곱하기 100 하면 돼. 이거는 증감률 공식이니까 알아요. 그걸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빨리 풀 수 있을까를 연구해 보라는 겁니다. 그럼 33.8, 31.1이면 여러분 이렇게 계산하겠죠. 33.8을 31.1을 뺄 거고요. 뺐을 때 2.7이 나오는데 어차피 31.1로 나눌 거니까 여기다가 2.7을 적을 건데 100배를 할 거니까 270이고 소점 한 자리 더 가줄 거니까 이렇게 된다는 소리예요. 그럼 1400으로 297, 2731.1, 311 나누라는 소리겠죠.
나눠보면요. 여기 여러분 300이 약간 안 되긴 하는데요. 한 4점 몇 나올 것 같긴 해요. 그죠? 얘는 4점 몇이 나올 텐데 얘 보세요. 여러분 311로 2700을 나누라 그러면 적어도 7, 8 이렇게 나올 거예요. 8은 나올 거예요. 9는 안 돼도요. 그럼 보나마나 여러분 증가율을 구하세요 할 때 이쪽이 더 훨씬 큰 개념이 나오죠. 그죠? 그럼 2013년 이쪽이 더 크다. 여러분 이거 맞는 말입니다. 그죠? 네. 다 맞는 말이네요. 지금까지는요. 그럼 답은 4번이겠죠. 뭐 2014년 19세부터 29세 비만율은 전년도 대비 약 8% 증감하였다 그랬네요. 그럼 2014년도에요. 19세에서 29세 비만율 여기죠? 여기는요. 전년도 대비 여기 대비해서 약 8% 증감하였다 그랬는데요. 증감은 뭘까요, 여러분? 네, 증가하였다면 모를까요? 증가하였다고 바꿔줘야 될 것 같고요. 자, 증가하였다. 한번 구해보죠. 또 증감률 구하는 거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요? 23.9에서 네, 22.4를 뺍니다. 아이고, 잘못 썼어요. 두 개를 빼버리면 얼마죠? 1.5죠. 근데 어차피 22.4로 나눌 거고 1.5인데 100배를 할 거기 때문에 네, 얼마가 돼야 되죠? 150이 돼야 될 거고요. 수좀 하나 더 가주시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2, 4에 여러분 8이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8은 여러분 벌써 1760까지 넘어가야 돼요. 그럼 8 안 돼요. 7 정도도 안 돼요. 6 정도밖에 안 돼요. 6점 몇 정도 나올 겁니다. 그럼 약 8%라고 했으면 얘는 약 6점 몇몇 %인데 8%라고 했기 때문에 얘가 틀린 말이 되는 거겠죠. 이해되셨죠? 네. 이렇게 결론을 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더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조류와 관련된 자료입니다. 물음에 답하세요라고 문제가 나와 있고요. 조류 발생이라고 나와 있으면서 주의보, 경보 이렇게 등등등 등장하고 있어요. 그 남조류 세포수, 뭐 상수원 구간, 친수 활동 구간 뭐 등장하고 있네요. 자, 해석은 해보대요. 내용은 읽어봐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읽되 별로 필요 없으면 넘기셔야 되는데 조류 경보제, 녹조 발생 시 관계기관에서 조치를 취할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녹조 발생 정도에 따라 주의보, 경보, 대발생으로 구분하여 발령하는 제도로 1998년부터 도입된 아주 쓸데없는 말이긴 하네요. 여기서는요. 네. 혹시나 여기서 내용이 나왔으면 모르겠는데요. 자, 위 자료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10년간 조류 경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2015년도이다. 그러면 여러분 2015년도에 경보래요. 경보. 113번이나 일어났죠, 여러분? 그죠? 지난 10년간 제일 많이 일어난 건 맞네요. 10년간 조류주의보가 가장 많이 발생한 해는 2016년도이다. 가장 많이 주의보가 발생하는 2016년도가 맞아요. 여러분 엄청나게 쉬운 문제들, 눈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들. 네, 감사하네요. 조류 경보의 기준에 의하면 남조류 세포수가 1000셀 퍼 밀리리터 이상이면 관심 단계가 발령된다. 네, 그럼 여기 볼게요, 여러분. 관심 단계는요, 남조류 세포수가 1000 이상이면 관심 단계예요. 그러니까 1000개 이상이면 관심 단계 발령된다. 맞는 말이잖아요. 답은 4번이겠죠. 친수활동 구간의 경우 남조류 세포수가 100만 셀 퍼 밀리리터 이상이면 대발생 단계가 발령된다. 친수활동 구간은 여러분 대발생 기간은 아예 없네요. 네,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없기 때문에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네, 이 부분은 여러분 틀린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답은 쉽게 고를 수 있어요, 여러분. 4번이라고요. 자, 그 다음 문제요. 다음은 조류, 네, 조류 경보에 관한 기사예요. 이에 대한 네 사람에 대하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그랬어요. 자, 낙동강, 참령, 함안 구간에 조류 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되었다. 조류 경보는 남조류 세포수 기준치를 2회 연속 초과하면 발령된다 그랬네요. 관심 단계가 발령된 것은 주간 모니터링 결과 참령 함안 구간에 6월 5일에 2069셀과 10일에 3965셀 2주 연속 남조류 세포수 기준이 1000셀미리를 초과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네. 그쵸? 네. 모든 것이 여러분 조류 경보는 남조류 세포수 기준을 2회 연속 초과하면 발령이 된대요. 그럼 지금 2069랑 3965인데요. 1000이랑 만인데 만 넘어갔기 때문에 당연히 경계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2주 연속이기 때문에 여기에 관심이라고 표현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관심 단계가 발령된 게 그런 거죠. 올해 조류 발생은 지난 5월부터 지속된 가뭄과 높은 기온으로 인한 수온 상승 등이 주원인인 것으로 낙동강 환경청은 판단하고 있고요. 3년간 낙동강 창녕 어떤 구간에는 조류 경보가 처음으로 발령된 시기는 매년 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였으나 올해는 작년보다 2주간 늦게 발령되었다. 관심 단계 발령에 따라 취정 수장 관리 시간에 모니터링과 어쩌고저쩌고 했습니다. 라고 등장했네요. 네. 자, 이에 관한 내용 좀 옳지 않은 거래요. 민지, 보상류 지역부터 점점 조류가 증식하나 봐. 그랬어요. 이걸 여러분 어떻게 알죠? 네, 보의 상류 지역. 그러면 낙동강, 창녕, 함안구에서 처음으로 발생된 게 5년 6월이었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2주간 늦게 발령이 되었다?
그러면 점점 조류가 증식하나 봐. 상류 지역부터. 여러분 이거 어떻게 알아요? 여기 상류 지역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나요, 여러분? 네. 살짝 애매하죠? 네. 여기가 요런 내용만 딱 봐야 될 것 같아요. 낙동강의 조류 증식 억제를 위해서 의령, 함안, 창녕, 합천 등 보호 상류 지역이라고 여기 딱 한마디 있네요. 요거 보고 판단했어야 되는 문제네요. 수질 오염을 대상으로 오는 7월 30일까지 감시 활동을 강화합니다. 지금 나와 있는 게 여러분 창녕 함안 구간이에요. 그 부분이 보해 상류 지역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나오나 보다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보호 상류 지역에서부터 점점 조류가 증식하나 봐라고 예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네. 자, 그 다음은요. 선영이는요, 올해 낙동강 창녕 함안 구간에 조류 경보가 처음 발령된 시기는 적어도 6월 초 이후일 거야 그랬네요. 근데 5월에서 6월 초 사이가 됐었는데 2주일가량 늦게 발령이 됐대요. 늦게니까 6월 거의 중순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6월 초 이후일 거야. 뭐 맞는 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6월 초 사이에 발령이 됐는데 작년보다 2주일간 늦게 발령이 될 거니까 6월 중순 정도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게 맞죠. 자, 영호는요. 네. 19일에 또다시 남졸세포가 1만 셀 퍼 밀리리터 이상이 초과한다면 그때는 관심 단계가 아니라 경계 단계가 발령될 거예요. 아까 말했던 게 요겁니다. 여러분. 지금 12일에 그죠? 3965를 넘었어요. 그럼 그 다음 주인 19일에도 쟀더니 10,000 이상이었다 그러면 이미 경계가 2주 연속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경계로 발령이 바뀌어야 되는 거겠죠. 관심 단계의 경우는 남졸세포 수가 1만 셀 밀리 이상, 대발생은 100만 셀 밀리미터 이상으로 2회 연속 기준치를 초과하면 경보가 발령돼 그랬는데 여러분 관심 단계는 1만 셀이 아니죠. 네, 1000셀이에요. 대발생은 100만 셀이 맞는데요. 이걸 뭐 대놓고 틀렸네요, 여러분. 그죠?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눈으로 판단하는 문제가 당장하면 참 좋긴 한데요. 역시나 계산을 통해서 뭔가를 유도하겠다 그러면 조금 많이 어려워지는 거 당연히 알고 계실 겁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다음 이제 2017년 상반기출 문제 한번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